자, 이번 시간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보니까 가로 6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라고 나와 있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써놓고요. 거기에다 밑줄 긋고 자, 지적 하일까지 포함했습니다. 포함이죠. 포함해서 우리 지적 공부라고 봅니다.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첫 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그 밖의 이하 유사한 매체 기록 저장된 관리하는 집합물로서 지적 공부의 일종이다. 어떤 하일이, 지적 하일이 이렇게 이제 정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봤어요. 가시, 불가시 이렇게 나눠지죠. 가시 그러면 대장 네 종류, 도면 두 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우리가 다 봤죠. 어떤 하일까지, 지적 하일까지 봤습니다.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그래서 거기 박스로 처리해 놨으니까 거기 형광펜 빨갛게 쳐놓고 별표 5개. 이제 자,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고유번호죠.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뭐가 없어? 도면에는 고장이 없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만 없습니다. 소재하고 집어는 다 공통이죠. 면적, 면장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에서 개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이동차에서 사자 동그라미. 그래서 개사장이라고 외우더라고. 개사장. 개별 공시지가 개. 그 다음에 사에서 사. 개사장. 자, 소유자는 소대장이죠. 소대장. 자, 지목은 옥도장. 축척은 축도장. 끝자리가.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이라고 그랬죠. 지대공.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바로 집합건물, 즉 대지권 등록부에만. 자, 도면의 제명이네요. 도면의 제명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도면에만. 색인도, 십자가, 경계, 그 다음에 도장경계,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이거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자, 경계점 간의 거리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력도. 그래서 그 5에다가 5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좀 써놓으면 좋겠는데 5 옆에다가 이렇게 좌표라고 하나 딱 써놔요. 좌표. 자, 그러면 좌표 부호, 부호에다가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좌표 부호 부호도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 형태가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지 그 출제 문제를 우리가 숙지해둬야 되겠죠. 자, 지적도의 소재 공통. 자, 우리 토지 이동 사유에서 사, 그래서 개사장, 장.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대공, 공. 대지권 등록부에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자, 5번 경계점 좌표. 색인도는 도면에만 등록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출 형태가 이 정도 형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두 문제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셔요. 자, 이번에는 지적 공부의 보존 및 공개. 그러면 지적 공부 및 보존 및 공개에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지적 공부의 보존 및 공개는 그 옆에다가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공개 보존하고 공개의 취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자, 보존과 관련돼서 검은 1번에 이제 맨 밑에 지적 소관청. 자, 지적 소고 줄쳐놓고 그 다음에 지적 소고 연구 보존이 되죠.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외 형광펜잖아요. 그래서 연구 보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이거는 가시적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되죠. 그러면 어디에다 줄여놔야 돼요?
관할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밑줄 딱 끊어놓고 거기만 정보관리체계 밑줄 딱 끊어놓고 연구 버전 밑줄 따로따로 딱딱 쳐놓아요. 그러면 1번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가시적 지적 공부가 나와 있는 거고요. 2번에 대해서는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3번 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행강편 딱 잖아요. 이와 같이 보존하는 자는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딱 끊어요. 그래서 구축.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공부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 자, 3번과 관련돼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합시다. 우측 날개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고 봅시다. 자, 한번 옆에 좌측 날개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나요. 자, 지적공부 전담관리기구.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한번 써놓고요. 자, 전산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의 기본은 누가 정해주느냐? 오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요. 이미 배운 거에 한해서 하나 더 하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라는 거. 자,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관리. 누가 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전산 시스템의 운영도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준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거기 좌측 3번 옆에다 이렇게 정리해놔서 별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 관리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딱 써놔요. 자, 주의라고 써놓고 백열등을 하나 딱 끌어놔요. 자, 백열등 반짝반짝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침할 거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 지적소관청.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등록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의해서 딱 정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공부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2번에 이제 반출이라는 게 있어요. 반출. 찾았어요? 예, 반출과 관련돼서. 자, 반출은 거기에다 이렇게 써요. 반출은 내보내는 거죠. 그럼 반출과 관련돼서는 자, 반출. 그래서 원칙은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A적으로 반출 사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누가 있느냐? 바로 천재지변이에요. 그래서 천재지변. 자,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반출할 수 있어요. 자,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A적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표적으로 이렇게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번복하자고요. 자로 반지축전이라고 딱 써놔요. 반지축전. 자, 반지축전은 이미 우리가 배웠죠. 자, 반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반출이라는 겁니다. 반출. 그러면 지적공부의 A적 반출 사유로서 시도지사 승인. 자, 지번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직접 변경이 있어요. 전산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자, 국시지가 돼요. 자, 한번 원칙적으로 반출이 안 된다.
회의적으로 반출 사유로서 천재지면 시도지사 성인 반지축전. 그래서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전산 자료 이용에 대해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500분의 1에서 600분의 1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는 자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시도지사 승인 이렇게 한번 딱 숙지해 놓으세요. 반지축전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가서 그러면 사유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의 천체지변 밑줄 하나 딱 꺼놓고요. 자, 두 번째 간원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승인 밑줄 하나 딱 꺼놓고 예적 반출 사유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절차와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지적 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찾았죠.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자, 등본을 발급받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 밑줄 하나 딱 넣고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된 지적 공부, 지적도 임야도 밑줄 하나 넣고 제에다가 그걸 딱 형방 편쳐놓으세요. 제를 포함으로 본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레벨 3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저기 줄 하나 더 나요. 밑에서 두 번째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장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지적공부의 보전, 공개와 관련돼서는 무난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자기만의 노하우는 서서히. 자, 요약집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터치를 해가면 자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을 자기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볼 수 있도록 딱딱 정리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정리라는 거예요. 정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정리라는 것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버리는 거야. 쓸데없는 것을 잘 버리는 게 우리가 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버려서 이걸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게 바로 정리라는 거예요. 자,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는 게 정리죠. 정리를 잘해놔야 우리 판도라의 상자에서 뭔가 필요한 걸 끌어올릴 수 있죠. 자, 이게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판도라는 누구예요? 여자죠. 제우스가 만든 인간 여자예요. 근데 판도라한테 부탁을 하죠. 뭘 해요? 자, 판도라야. 이걸 내가 선물을 하나 줄 테니 절대 열어보지 마라. 참 인간이라는 것은 의심을 하는 동물이야.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우스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너무 궁금해서 판도라가 이제 내 지상에 내려가서 열어봤죠. 근데 모든 게 갑자기 뭐가 튀어나가요. 그래서 판도라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서 그래서 여기에서 남아있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질병도 가라가고 괴로움도 날아가고 딱 남아있는 게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희망. 우리는 희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를 합격해서 꿈을 잡는 게 그게 희망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61페이지 나가보자고요. 야, 61페이지는 뭐예요? 박찬호 남바가 바로 61페이지죠. 61페이지. 그러면 백남바, 박찬호. 코리안 드림을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 박찬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대단하게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와이프가 재산이 한 3조에서 많게는 얼마가 이상이 되는지 몰라요. 한 8조. 그래서 박찬호 와이프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부자가 되는 거죠. 박찬호보다 더 많은 게 부인입니다. 그래서 박찬호 부인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외동딸이야 더군다나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코리안 드림이 있듯이 우리 합격 더 드림이 있다라는 거. 더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러면 더 드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 꿈이 있겠죠. 모든 강사 우리 사장님 지시해서 더 많이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드림이라는 것은 바로 꿈이라는 거죠. 꿈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61페이지 전산 자료의 이용,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이라는 거. 요거 한번 우리가 잡아보죠. 출제 가능성도 있고 제3절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 넣고 몇 개 점검해 봅시다. 자, 지적 전산 자료요. 여기에서는 출제될 지문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61페이지.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 연속 지적도 일단 살짝 긁혀서 포함.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거기에 행강편 전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 그거 행강편 전하고 17회 때 출제되죠. 거쳐 동그라미. 다음에 구분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적전산 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어느 기관,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게 17회 때. 다만 동그라미. 자,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장이죠. 거기에다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밑에 법무부 장관. 소속기관의 장 밑에다 검찰총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밑에다 서울시장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법무부 장관, 소속기관 검찰총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을 신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는 바로 심사를 받지 아니하도 된다라는 거죠. 심사를 받지 아니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심사를 받지 않는 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죠. 근데 우리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승인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국 단위 행강편잖아요. 그래서 국시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국, 시도지사 시,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지, 그래서 국시지, 그래서 또는. 그러면 요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승인권자다. 이러면 틀리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래서 전국 단위 국시지. 자, 시도 단위입니다. 시도 단위는 시지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는 지라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적어놓을 거는 그 옆에다 이제 우측 날개다 몇 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만약에 그의 상속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속인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그 상속인들은 얘네들은 승인도 받지 않고 승인 및 바로 심사도 받지 아니하도 있다라는 거. 승인 및 심사 둘 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그 상속인. 그래서 우측 날개에다 첫 번째 정리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수입인지와 수입정지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또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수입인지, 수입정지. 자, 수입인지라는 것은 뭐냐? 요거는 대표적으로 국세야, 국세.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그때는 인지가 되겠죠. 수입정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방세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면 그때는 수입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지는 국세, 수입정지는 지방세.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수수료와 관련돼서 수수료. 자, 수수료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잡아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세물이라는 게 있어요. 인세물은 1, 2, 3. 그래서 세자다. 대표적으로 30원이 되고요. 자, 전산 매체와 관련돼서 전산 매체 수수료는 뭐냐? 그래서 이거는 전산 매체에다 포인트 잡지 말고 매체 이렇게 잡아서 20원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지적 전산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요 세 가지가 좌측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여기서 반드시 외울 거는 바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기출 체크와 관련돼서 거기 한번 보자.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다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가?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정답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겠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출제되는 게. 그래서 기출체크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4절이네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네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25회 때 출제되고 27회 때도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꼭 잡아줄 게 있어요. 바로 종합이라는 거네.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종합은 이렇게 이제 정리해줘야죠. 자, 지적소관청이.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의의해서 그래서 우리 등록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사항들이 어떤 등록사항들이 등록이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 자, 첫 줄에 이제 쓰지 말고요. 첫 줄에 이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임의적으로 1번을 한번 묻혀봐요. 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번호를 붙여봐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배웠죠. 대표적으로 소재가 있고요. 그래서 지번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목이 있고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라는 게 있죠. 여기서 우리가 꼭 잡아둘 거, 요 지목을 한번 확인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요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을 좀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요거는 부동산 가격에다 형광펜 더 보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가격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상. 그래서 25회 때 2.5점짜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관리 및 운영에서 일단 1번은 지적소관청 우리가 포인트 잡고요. 특히 가로 2번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넣으세요. 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누가 한다? 바로 지적소관청이에요. 자, 지적 공부는 누가 구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형광펜, 그래서 구축 이렇게 한번 잡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가로를 딱 쳐놔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구축은 누가 한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 3번에 지적소관청 밑줄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지적소관청 밑줄을 딱 꺼놓고, 그래서 우리 관리 및 운영과 관련돼서 그렇게.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다시 복습. 가로 1번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래서 가로 안에 꼼꼼하게. 자, 토지 2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밑줄 꺼놓고 건축물 대장 밑줄 꺼놓고요. 그러면 가로 1번은 지적 공부라는 게 밑줄을 살짝 꺼놔요.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으로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거 밑줄 하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여기서만 하나 딱 나옵니다. 자, 가로 4번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개별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법 48조에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체크로 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해당해 1번에 자, 토지의 표시, 2번은 건축물 표시, 3번은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부동산 보상이죠. 틀렸죠. 3번은 5번의 부동산 가격. 여기 바로 25일 때 부동산 종합공부가 두 문제가 출제됐거든. 그때 이제 개정됨으로써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전형적인 등록사항의 문제니까 이걸 샘플 문제로 잡아야 돼요. 자, 수학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수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수학은 암기 과목이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아니에요. 수학도 암기 과목입니다. 수학도 부지런한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학도. 자, 그러면 수학을 그러면 암기 패턴 쌤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이 뭐예요? 바로 정석이죠. 정석이라는 것은 그 위에다가 뭐예요? 정석 문제를 샘플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뭐다 밑에 유제 문제, 유사 문제를 줌으로써 반복을 시켜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우리 공인중개사도 합격을 할 수 있다면 기출체크로 해서 견형적인 샘플 문제를 하나 숙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사 문제를 계속 풀어주는 것.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더드림 합격 프로젝트 1 요약집 강의고요. 그다음에 더드림 합격 프로그램 두 번째는 기출문제 풀이가 있겠죠. 5개년간. 그때 또 강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역시 기출문제가 정답이라는 거죠. 기출문제는 그 합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약집 강의로 해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아마 요약집 기출문제 매번 풀다 보면 그냥 100점짜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드림 합격 프로그램 합격하기 1 요약집 강의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강의가 두 번째 프로그램이 형성이 돼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을 하다 합격은 더드림입니다. 더드림은 곧 합격이라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문제가 기출문제 체크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64페이지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가로 1번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를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에게 말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읍면동장 역시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4페이지 제5절. 자, 지적공부의 복구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자, 복구와 관련돼서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틀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지적공부 복구 어려워요? 아니에요? 힘들죠. 힘들면 이거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래서 승인 X.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청량과 관련돼서 복구하려면 뭐에 청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량. 자, 청량은 원칙적으로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지적공부 복구 청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복구 청량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사용이 있느냐?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래서 허용 범위 초과. 그 다음에 이제 자, 복구 자료도가 없을 때, 복구 자료가 없을 때 이때는 청량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적으로 뭡니까? A적으로 청량할 필요가 없죠. 자,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지적공부 복구시 여기에서 해서 자, 지적공부 복구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그러면 필수적이다 이러면 X겠죠.
언제나 청량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청량한다 이러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뭐가 들어갈 건지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복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하나죠.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개를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줘야 되겠네. 자, 첫 번째 여기를 확인을 하자. 자, 복구 후가 아니라 복구 전이다. 요거. 자,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자, 여기는 이제 공보가 아니라 게시판이라는 거예요. 시군구 게시판. 여기는 밑이 들어가겠죠. 밑.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니까 15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게시기간 내라는 거. 이후에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서 지적공부의 복구를 이런 측면에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네요. 자, 지적소관청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그거는 가시적 지적공부에 대해서 복구죠. 자,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 그러면 지적소관청 그러면 직권이야. 그렇죠, 직권. 그러면 지체 없이 복구하니까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가로 1번 앞에는 항상 이 단어는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토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니까 통지 사유가 달라붙는다라는 걸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가로 2번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토지의 표시가 바로 포인트여야 돼요. 토지의 표시. 자, 형광펜으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면 앞에 지적공부가 맥이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동그라미 A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줄쳐놓고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살짝 줄쳐놓고 거기 부동산 등기부 밑에는 등기된 토지. 그래서 기등기라고 써놨어요. 이미 등기된 걸 기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줄쳐놓고 거기는 미등기 토지라고 그래요. 미등기 토지라고 써놔요.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등기 토지의 근거는 부동산 등기부가 되고 미등기 토지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복구 자료로서 가로 1번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나와 있고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로서 거기 지적공부의 등본,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청량 결과도, 그 다음에 3번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영어는 3번은 행강편을 딱 끊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확인서, 결의서. 요 3번이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별표 하나. 자, 부동산 등기부의 등본,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송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정보관리체계에서 복제된 지적공부,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과 4번.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 언제 출제됐어요? 26회 때 출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특히에서 특히 조심할 거 3번에 대해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자, 3번 조심해서 다뤄놔요.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네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복구한다.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체크로서 자주 출제되는 게 있죠. 거기 자, 복구 자료가 아닌 것, 토지용 계획확인서 이런 거, 토지용 계획확인서는 없었죠. 청약 결과도 토지동 정리결의서, 지적공부의 등본,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 또는 4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죠. 자, 66페이지 이제 3번의 복구 절차로 갑니다. 자, 복구 절차에서 가로 1번의 복구 자료 조사.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자,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도 작성. 요 가로 2번과 관련돼서는 좀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달아봅시다. 거기 우측 날개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써보죠. 자, 복구 자료 조사서의 근거는 뭐냐? 이거는 대장이 됩니다. 대장의 근거가 되고요. 요 복구 자료도는 뭐다? 도. 그래서 그래서 도면이 돼요. 그래서 요 측면에서 한번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시각적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대장과 뭐의 도면을 요걸 살짝 바꿔치기 한다고 조심해놔. 그러면 복구 자료 조사서는 대장의 근거 자료가 되고요. 복구 자료도는 도면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거.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자, 그래서 거기 지적 도면에서 지적 도면 세 번째 줄 그어놔요. 도면에서 도, 그래서 복구 자료 도. 여기에서 도자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붙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결론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렇으니까 이 도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지문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 3번의 복구 자료들에 따른 사실조사와 지적 정량 있죠. 그러면 1번과 2번을 묶어봐요.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아까 우리 논점을 적을 때는 정량하고 예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1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허용 범위 초과.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복구 자료도가 없는 경우 거기에도 키워드에서 복구 정량하여야 된다. 만약 동그라미 2번에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딱 줄 쳐놓고 그때는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적공부 복구 시 정량은 필수적이다. 이러면 X가 되겠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 표지 설치.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면 정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얻어서 안 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있다를 동그라미 딱 쳐놔요. 자, 가로 4번과 관련돼서 가로 5번이죠. 복구할 토지 표시 15일 이상 개시.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정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행강편 전.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를 시군구 행강편 따로, 게시판 행강편 및 따로, 15일 따로 이상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가로 5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들어가 봅시다. 뭐 좌측 날개도 괜찮고 옆에 우측에도 열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인터넷 홈페이지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세 군데가 나오는데 지적 공부 복구시. 요거는 이제 바로 시군구. 자,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죠. 자,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10일 이상 게시합니다. 그래서 자, 시군구 게시판 및 여기 15일. 자, 지적정리 통지 사유와 관련돼서는 자, 지적정리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시군구죠. 여기는 공보, 여기는 또는입니다. 여기는 공고 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자, 인터넷 홈페이지, 딱 여기는 간보가 아니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따로 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자, 지적 공부 복구시, 그 다음에 지적 정리 통지 간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적 기준점 성과 고시와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6번에 이제 우리 자 요약집 66페이지로만 가로 6번에 이의신청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의신청은 바로 게시기간 내 밑에서 세 번째 게시기간 줄쳐놓고 내라는 거. 그러면 요 15일 이상 기간이 바로 15일이 바로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15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게시기간 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대장 또는 도면의 복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가로 8번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명부는 복구되고 지적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거기에다 줄쳐놓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예를 들어보죠.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를 싹 갈아엎죠. 그래서 끝에 가서 지적 도면을 복구, 거기에 행강펜타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복구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참 더러워 죽겠어요. 이런 지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다 포인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잡이로서 지적공개 복구 절차 크게 윤곽 잡아 놓으라는 거네. 자, 복구 자료조사. 그럼 복구 자료조사서 대장이죠. 자료도 도면. 복구 정량을 실시하고 복구할 토지를 며칠 15일 이상 게시하죠. 이 15일 이상의 게시 기간이 바로 대표적인 무슨 기간이다? 이 신청 기간이라는 걸 잡고 5번의 지적 공부 이렇게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본 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만 살을 붙여놓고 암기가 된다면 이번 시간에도 충분히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가 하나 나왔었죠. 바로 우리 전산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라는 거 우리가 잡았고요. 자, 반출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지축전 여기 이제 암기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걸 자꾸 사고의 로테이션을 시켜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상향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생각하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